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클라스. 예, 정말 이 자리에 모실 만한 큰 스승 같은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요 한마디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편 5권, 중국 편 3권, 그리고 12권이 서울편 나오면서 됐습니다. 총 20권의 책을 내셨어요. 네,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진 작가님과 김수상 인사 나눠주시고, 예, 진 교수님이 또 대선배님 오셔서 굉장히 미학과 선배님이시죠. 아, 예, 우리 서울대 미학과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자, 최근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총 12권이 됐어요. 11권, 12권이 나왔습니다. 서울편. 네. 예. 이게 완결편입니까?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책을 저도 보면서. 완결하고 싶은데 예. 많이 쓴 것 같아도 내가 국토에 한 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소외돼 가지고선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고 지자체에서 요구도 있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 시대순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해서 현대까지 네. 국토를 한 바퀴 뺑 도는 거로 해서 예. 그걸로 해서 내년쯤에 마무리하고 싶어요. 내년이 30년 되는데요. 이제 그만 나도 좀 이제 쉬어야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93년에 네. 처음 책 처음 나와서 나왔죠. 예, 막 네. 인기를 일으키면서 저희도 처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30년이 됐네요. 30년 됐죠. 와. 만약에 지금 기획하신 거 책이 나오면 더 인기가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른들과 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고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한 자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예. 아동 작가가 릴라이트 해서 있는 게 있어요. 예. 난 젊은 세대들에게 어차피 내 문체가 걔네들에게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아동 작가의 또 특징이죠. 거기에서 딱 에센스 빼서 본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전해주는 게 있어서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책 서문에 보면 선생님 이제 사인하시면서 내 고향 서울 이야기를 쓰며라고 친필로 써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서촌에 대한 기억도 자세히 써주셨었는데 서울에 대한 사랑이랄까요? 굉장히 각별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토박이로. 그러니까요. 네. 서울 종로구 장성동 130번지가 본적이고 거기에서 청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휘경동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랬는데 한번 서울시에서 투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중학생 애가 내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른 것보다 내 어렸을 때 여기는 뭐가 있었는데 누가 살았고 뭐 그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들어서 너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저 어렸을 때 얘기를 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나하고 띠동갑이래요. 그래서 12년, 24년, 30, 48년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얘기를 듣는 거는 내가 마치 3.1운동 때 얘기 듣는 것만큼이나 저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박태원의 천변 풍경을 쓰면서 그분이 고연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민속학인데 고고학은 옛 유물을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고현학은 현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고고학이 되니까 그렇죠. 저 왕이지라는 그 유명한 서예가가 난정개서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집에서 40명 모아서 기회를 하고 나서 다 시문을 써서 묻고 서문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후지시금이 여기 금지시석이니 후대 사람이 지금을 보는 것은 지금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과 비슷할지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후대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또 보면서 생각한 거를 그냥 써서 여태까지 문화유산 답사기하고 달리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예술의 향기 그런 얘기들을 썼죠. 특히 성북동 같은 경우는
수연삼방의 상어 이태준에서부터 근원 김용준의 노시삼방, 박태원의 쌀이 울타리집, 네. 만해 한용운의 시무장, 그 전부 그 또 우리 진 교수도 알만한데 백양당 출판사라고 해방공간에 아주 유명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배정국이라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조사 강하게 받고 월북해가지고 우선 했는데 해방공간에 나온 멋있는 책 이상전집, 상어독본 전부 백양당 출판사였거든요. 그 박태원이 도남동 살다 글로 온 게 백양당 출판사의 배정국 사장이 의열단 약봉과 김원봉이죠. 김원봉. 약산과 의열단이라는 책을 쓰라고 선인세로 그 초가집 하나를 사준 거였어요. 그렇게 끈끈하게 있고 옛날 문장지가 전부 뭐 20몇 권 나왔는데 거기 목차를 피면은 백양당 와이사스 넥타이 광고가 실려서 스폰서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장지의 그 일당들이 전부 성북동에 살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너무나 유서 깊은 곳.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거리를 걸으면은 너무 재밌죠. 30년대, 40년대 초에 그 역사의 향기가 있고 또 정비도 잘 돼 있어요. 성북동 의동에는. 제가 마침 지난 주말에 그 이제 관광공사에서 그 길 찾아서 길상사부터 시작해서 성균관까지 넘어가는 길을 아내랑 걸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역사적 내용은 잘 못 보고 그냥 지나간 표지판만 보고 지나갔는데 단풍이 참 좋구나 뭐 이러면서 사실 그렇죠. 사실 단풍 보러 갔었는데 이제 갔다 왔으니까 이제 책을 읽으시면 감회가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생님과 인연이 있나 봐요. 저희가 어제 또 선생님의 고향인 서촌에서 회식을 하고 왔는데 그랬어요. 전을 먹었습니다. 전을 먹으면서 우리 이사장님을 뵈려고 했던 거예요. 책 얘기를 해보면 여기 시민들과 관광객이 큰 사랑을 받는 북촌 한옥들이 이제 윤보선 고택을 빼고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이라면서요.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게 북촌 하면은 조선시대 노론 양반들이 살던 곳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서 가는데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한옥 있는 거는 윤보선 가옥 말고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 오래됐다고 해 백인제 가옥이고 한씨 가옥이라고 하는 거가 1910년대에 지어진 큰 집이고 실제로 그 북촌 팔경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가해동 31번지는 1934년 무렵일 거예요. 그 정세권이라고 하는 건축가 내지 주택업자가 그 당시에 조선 귀족들이 갖고 있는 뭐 1000평, 2000평 되는 필지를 25평, 30평짜리로 잘라가지고 도시형 근대 한옥을 지은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네요. 거의. 완전히 그랬어요.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새로 지은 거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1930년대에 들어가면은 도성 안에 있는 그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 중에 3만 명 이상이 일본인이었어요. 이 일본인들이 다 회원동 쪽에 살다가 이제 넘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도시 개발하는 게 적산가옥하고 문화주택 이런 게 이제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정세권 이분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옥 그것만이 한옥이 아니라 개량 한옥이라고 써도 되고 도시형 한옥을 개발한 거예요. 도시형 한옥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대청마루에 유리문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겨울에는 못 썼는데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설계 공모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당선자 가지고 해서 만든 거가 익선동에 있는 한옥, 그리고 창신동에 있는 한옥, 그리고 가해동 31번지가 있는데 그 북촌이 멋있는 거는 백인제 가옥이나 한씨 가옥 같은데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카페고 또 서울 역사박물관이 관리하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설록 하우스라든지 가해동 성당은 한옥 플러스 양옥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해동 31번지에는 정세권이 지은 그 한옥들이
그러니까 공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담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어간다는 게 중요한 생명이지만 또 하나는 변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 변하지 않는 전통은 인습이라 죽어버려요. 전통은 변해야 산다고요. 그 한옥들이 근대 사회에 와가지고서는 변해졌던 그러면서도 옛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 그게 북촌의 매력이죠. 난 그런 관점에서 북촌을 더 즐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네. 근데 지금 인사동을 보면요. 저는 이게 변해가는 게 맞긴 한데 그 원래 모습들을 많이 좀 잃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사동에 살다 보니까 인사동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일제 강점기에 뭐 그 이전에 저 태화관은 뭐 김이동립 선언 했던 그 뭐 명소였잖아요. 그러다가 30년대에 고서점 거리가 되잖아요. 고서점 거리. 그리고 6.25 동란 끝나고 나서는 고서점이 엄청 활성화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근데 통문관도 30년대부터 시작했지만은 처음에 고서점 거리였어요. 거기다 70년대 가면은 고미술 거리가 돼요. 그리고 70년대 현대화랑 시작으로 해서 선화랑 동산방 뭐 노화랑 등장하는 거가 전부 78년 무렵이에요. 75년에서. 그래서 이제 화랑거리가 됐거든요. 그다음엔 그림마당면을 비롯해 가지고 관음미술관 대한공간 거리가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와서 고기까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인사동에 멋있는 거는 평화 만들기나 카페 소설 같은데 문인 저 지식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거. 그랬다가 인사동이 결정적으로 지금 진 교수가 얘기하지 아쉬워하는 거는 88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전통문화 거리로 지정하면서예요. 꽹과리 치고 뭐 떡판 돌리고 하다가 더 결정적으로 바뀐 거는 인사동에서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맞아요. 뭐 차 없는 거리. 10만 20만 명이 몰려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차 없는 거리를 즐기지 못하다가 그게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만든 게 쌈짓길이죠. 그리고 이제 골목이 있는데 젊은이들도 성격이 여럿 있는데 홍대 앞 좋아하는 사람 있고 가로수 거리 좋아하고 대학로 좋아하는데 인사동에 오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문화예술의 향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루어놨던 그것을 후배들이 받아가는 것을 차라리 참 신통하게 생각하면서 받아주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사동의 생명을 느끼려면은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을 때 인사동이니까 미nie품 가게라든지 또 뭐 필방이나 이런 거 하고 지켜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있던 유명한 화랑들이 인사동 다 떠났죠. 전부 떠났어요. 현대화랑을 필두로 해가지고 국제화랑이고 학고제고 다 나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고서점은 통문관 외에는 함전도 없어요. 그리고 통문관도 문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서점 거리란 말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아기자기한 미nie품 가게가 인사동 대로변에서는 쫓겼지만 골목길에 한 30개가 퍼져 있어서 그게 그 옛날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성북동 길상사 이제 단풍 보러 갔고 이제 법정 스님 정도 스토리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러브 스토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석과 김자야의 그 러브 스토리는 정말 눈물 나는 거죠. 뭐 시간 있으면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5분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김자야라고 하는 김영한이라고 하는 서울의 한 여인이 13년생인가 그냥 1913년생인가 그래요. 집이 가난해서 기생이 됐어요. 권본에 들어가 가지고 그랬다가 거기에서 참 그 재주가 좋아서 궁중무도하고 뭐 해서 저 선생님 밑에서 조선어학회의 멤버였던 한 선생님한테 눈에 잘 보여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서 함흥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니까 이 기생이 선생님 면회를 하러 왔어. 김자야. 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저 사슴을 쓴 백석이 저 함흥 영성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와서 그 음식점에서 그 선생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함흥 권번에 들어가서 기생이 됐는데 예. 그 회식 자리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백석하고. 백석이 김자야? 사랑에 빠져서 이름을 자야라고 지어줬어요. 이태백이 시에 나오는 여인 이름으로. 그리고 같이 만주에 가서 살자고 그랬더니 자야가 백석의 삶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기 싫어서 안 가요. 그리고 서울로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백석이 쫓아와가지고 그 신문기자 하면서 청진동에서 같이 살고 또 만주를 가자 했는데 안 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그 시죠. 그랬는데 38선이 거지면서 제복 작가가 되고 못 만났잖아요. 끝내 못 만났죠. 네. 그리고 근데 이 자야는 능수능란해서 성북동에 빚을 내 가지고 뭐 만평인가의 땅을 샀는데 삼청 터널이 뚫려 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라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잘라서 팔아갖고 대원각이라고 하는 우리 3대 요정의 하나를 지어. 그랬다가 그 번성을 한 거고 나중에 법정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다 도네이션 할 테니 절을 지어달라고. 법정이 10년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받아가지고 그 만든 게 길상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화장해서 여기에 뿌려서 그 범종 소리 속에서 백석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흰눈이 내리는 날 그리고선 갔어요. 근데 그때의 도네이션 한 액수가 당시 1,000억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거리낌 없이 다 그래서 길상사 법당 그 창건할 적에 김수환 추기경이 와서 축사를 했죠. 그리고 그거의 답례로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에 가서 법회를 해요. 그거 아주 종교 간의 멋있죠. 대화가 종교 간에서 역시 큰 사람은 큰 사람끼리 만나는 어유 되게 좋은데요. 야, 또 이 선생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이 얘기 감동스럽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공간 사용 적절성 논란이 있는데 청와대 개방 관련해서 또 우리 이사장님이 의견을 내셨어요. 그동안 내가 언급 안 했다가 이게 답사기에 북악선을 쓰니까 자연히 얘기했는데 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방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기가 이제 역대 대통령이 살아왔던 집이지만 그 전에 총독 관저가 있던 아픔이 있고 그 전에는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는 현장으로 거기를 육무당을 했다며 그때 이름이 경무대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 팔도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팔도를 구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별을 심어서 고종이 거기에 가서 농사 진행 상황을 봐왔던 곳이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또 그 아래 칠궁이 있죠. 더 올라가면은 태조 이성계 때는 거기 회맹단이 있어서 역대 공신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회를 했던 그 메주덩어리 같은 멋진 게 있어요. 겸재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내가 자세하게 쓴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디까지 복원하고 어디를 헐어버릴까의 비전을 제시해라. 그게 높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안 되고 최고 가는 건축가를 초대하든지 그분을 커미셔너로 해서 국제 컴피티션을 열든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한 건지를 제시를 하시오. 그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 저희도 방송으로 다른 이슈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유홍준 이사장님과 만나서 좀 많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책을 보면 너무나 좋은 곳이 많이 있고 또 가고 싶은 곳도 우리 김성애 소장님 길상사 다녀왔다고 했는데 또 이 책을 참고하신 분들 이번 주말
선생님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망우리 공동묘지요.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망우리 공동묘지가 1934년에 아까 얘기한 일본 사람들이 택지 개발을 위해서 도성 바깥에 있는 공동묘지를 전체를 이장을 시킵니다. 그게 이태원 공동묘지, 노고산 공동묘지, 그다음에 미아리 공동묘지. 예, 또 저기 있더라. 뭐야? 마포 쪽에 마포 아현동 쪽에 있고 노고산에 있고 그다음에 저 은평구에 있는 고택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47,000기가 들어가요. 근데 공동묘지는 보장 기간이 있는데 38년입니다. 그래서 74년에 이제 더 이상 만장이 돼서 끝나고 퇴출만 허가를 했더니 지금 7,000기만 남고 50만 평이 전부 다가 자연 공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면 목마와 숙녀의 박인환, 이중섭, 그 아래 차중락, 그 다음에 설산 장덕수, 죽산 조봉암, 호암 문일평, 위창 오세창, 소파 방정환, 또 도산 안창호와 유상규, 권진규, 이인성, 또 지석영 전부 거기 계세요. 위인정이에요. 예, 꼭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거가 파리에 그 페를라세이즈 같은 데가 문화예술인이 있어서 명소잖아요. 그곳을 꼭 망우역사문화공원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의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